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울산 지역 다선 현역 의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책 의원이 공천 결정이 늦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당의 범야권 연대 분위기 속에 북구를 무공천 진보당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3선 도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어제 복잡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선의 울산 현역 의원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4선 도전에 나선 이채익 의원, 지역구인 남구갑에 같은 당 소속 4명의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미뤄졌던 중구가 공천 방식이 26일 결정돼 유일하게 공천 미확정 지역 현역 의원이 되면서 밀려오는 초조감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라앉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 발표 등을 갖는 등 대언론 홍보전에 주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은 당 기여도 경쟁력 부분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다며 최근 난무하는 자신의 컷오프설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고려 속에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지를 우려했습니다.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왜곡되고 빈절되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저는 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컷오프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범여권 연대를 앞세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무경선 진보당 후보로의 단일화 결정이 내려지면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상원 의원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2일에 이어 27일에도 가졌습니다. 진보당의 일방 요구와 압박에 의한 야합은 정치적 도의를 이미 넘어선 행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진보당 소속 윤종호 전 의원에게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역제안했습니다. 진정한 연대를 위해 자신과의 경선에 임할 수 있을지를 28일까지 응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후 출마를 시사하며 당을 압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울산 지역 두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과연 최종 본선 주자로 합류해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는 여야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과 공약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중구지방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성민 예비후보는 정권 탈환의 1등 공신으로 대통령의 핵심 전략가이자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번 종갓집 중구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북구 지역 국민의힘 소속 전체 5명의 지방의원들도 박대동 북구 총선 예비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갖고 북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조직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리더는 박대동 예비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구 총선에 나선 오상택 예비후보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화폐 기본법 법제화와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울산대병원도 진료와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일부 응급 환자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경증 환자 등의 경우 울산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여파로 울산병원의 응급실은 현재 5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원 병상도 92%가량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는 진료와 수술 차질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 응급 진료 체계도 갖추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울산대 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방안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위한 지자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울산의 경우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투입과 비상진료 협력 체계 유지로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2023년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이 이번 사태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지역의 의료 수준 격차 해소와 울산의 의료 수준을 감안해 울산대 의대 정원이 100명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제2중공업동 착공식이 어제 울주군 청량읍 공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자유무역지역 제2중공업동 표준공장 증설 사업은 수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울산시와 산업부가 국비 65%, 지방비 35%의 비율로 총 사업비 285억 원을 투입해 규격화된 공장을 조성한 뒤 수출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울산시 등은 제2중공업동 건립 후에 우수 외투기업과 수출기업 8개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산업부는 유치가 완료되면 투자 3천만 달러, 수출 연 1억 달러, 매출 연 2천억 원, 고용 300명 추가 창출 등이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지역경제정책 울산 소통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소통마당에서는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최근 발표된 산업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소개했으며 울산시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 특구 제도와 산업단지 규제 혁신 방안 등 지역 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울산시는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 기회발전 특구 인센티브 확대와 2차 전지산업 세제 감면 등을 건의했습니다. 중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세계 복합개발사업 부지를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첫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 첫 삽은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개발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신세계 복합개발부지. 지난 2013년 신세계가 부지를 매입한 이후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거라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수년째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 10년 만인 지난해 8월 오피스텔을 포함한 2개 동의 복합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신세계의 지구단위 계획을 울산시가 받아들이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첫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8월 지구단위 계획이 조건부 수용되면서 이곳에 가림막을 치고 공사 준비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와 중구청은 신세계가 건축 인허가 신청을 접수하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나 이런 거를 신세계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에다가 서류나 이런 거 접수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신세계는 경제성과 타당성 등 다방면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 시점을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시점의 차이인 거잖아요. 착공을 언제 할지. 결국 신세계 측의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 건축 인허가 시점과 착공 시점 등은 미지수란 겁니다. 사실상 혁신도시 복합개발 사업의 향방은 모두 신세계의 결정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계획된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과연 혁신도시 복합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주군이 지역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공장 설립 행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공장 설립 초기 상담부터 승인까지 공장 설립 전반에 걸쳐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업 지원 제도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안내합니다. 울주군은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장 설립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상 고온과 기후 변화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울주군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순걸 군수는 어제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울주군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울주군의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대상은 6,020헥타르에 달하는 피해목 6만 1천여 그루로 이 중 피해목 4만 그루에 대해서는 예비비 70억 원을 투입해 긴급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도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내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1,710대로 승용 900대, 화물 800대, 승합 10대 등이며 총 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 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975만 원, 화물 1,430만 원, 중형 6,500만 원입니다.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의 20%가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됩니다. 울산시가 일반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계획에서 시설물 점검과 환경 개선, 안전 대응 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 3개 분야의 20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11개 유관 부서와 3개 외부 유관 기관이 각각 수행 중인 위험물 관리와 시설 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연계해 추진해 울산 지역 12개 일반 산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AI 안부 듣는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안전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급한 상황이 감지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구청과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재단법인 행복커넥트는 다음 달부터 위기가구 140가구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 안엔 옛 울산 교육연수원 건물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이전한 이후 4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고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깨진 유리창과 합판으로 막아놓은 출입구,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식물에 뒤덮인 이 건물들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종산 선생이 설립한 방어진 수산중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옛 울산교육연수원이었던 곳입니다. 지난 2020년 울산교육연수원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옛 연수원 부지에 호텔 건립이 논의됐지만 공원법상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시립미술관 전시관으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4년째 낡고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공원 미관을 해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산책로에 자주 다니는데 이 건물이요, 이 보기가 미관상 많이 안 좋아요. 또 유리창도 깨지고 그래서 뭐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고쳐 쓰려고 해도 예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동구청이 지난해 1월부터 석 달간 구조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닥, 기둥, 보, 전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고 보강을 하려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옛 울산교육연수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사이 비어있는 건물에선 크고 작은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이종산 선생의 유가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국가에 기부 체납한 교육시설이 우범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가 역사적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상태라서 이곳이 이제 오후맛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동구청은 일단 옛 울산교육연수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울산시에 다음 달 중 관련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항만 종사자와 기업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의무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지원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도로를 따라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D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사망 관련은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난간 설치 미비와 관련해서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망사고를 낸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HD 현대중공업 내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하청업체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산업재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중구청의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됐습니다. 읍면동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청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와 구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협의체와 종갓집 촘촘 발굴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SK에너지는 어제 울산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박원정 SK에너지 대외협력실장은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오부명 울산경찰청장도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JCN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